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계획부터 먼저 세우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 베이스 부분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핸드폰 몸통 바디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 바디를 작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몸통 바디는 첫 번째 먼저 돌출 명령을 사용할 거고요. 그때 이제 평면은 여기서 평면도 더 보고 이제 외형을 스케치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출하면서 구별을 할 건지 따로 구별을 줄 건지는 도면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섹션도에서 보니까 그래서 섹션도는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자른 거죠. 자, 그때 구배 각도는 95도, 바닥에서부터 95입니다. 직각에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안쪽으로 5도가 구배가 적용이 됐고요. 2-니까 양쪽이고요. 자,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구배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면에 대해서 구배가 적용된 거니까 돌출하면서 옵션에 구배 주기를 실행을 하면서 돌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의 면 형상을 작업하겠습니다. 여기 핸드폰 윗면. 자, 핸드폰 윗면을 작업을 하는데 섹션도에 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합니다. 알카 175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오목한데요. 이때는 알카 180. 자,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운드가 쭉 있는데 알카 150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경로랑 단면 프로파일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수입으로 해서 커팅 작업을 하면 돼요. 수입 컷.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포켓팅, 이 부분 그래서 액정 있는 부분에 포켓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정이 들어가는 포켓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버튼이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버튼 부분의 포켓팅.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스피커 부분. 자, 여기서 이 구간이면 되고 라운드 R20으로 해서 그래서 포켓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형상을 완성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배를 주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구배를 줄 때 여기서 스케치에서 구배를 할 건지 솔리드에서 구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필렛 라운드 마지막에 세 번째 필렛을 주겠습니다. 자, 이 필렛은 스케치에서 할 건지 솔리드에 할 건지 결정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구간 특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R 값이 평행하게 크기가 동일하게 가냐면 솔리드 필렛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스케치 필렛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는 컬러가 바뀌었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미지 상태는 잘 안 좋지만은 이렇게 경사지능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거로 볼게요. 이미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솔리드 필렛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코너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R 값이 동일합니다. 이쪽 세로 방향. 그래서 솔리드 필렛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하는데요. 그래서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먼저 섹션도에서 보면 여기서 선과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치수가 쭉 이어졌어요. 자, 이 두 곳이 만나는 교점으로 해서 자,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베이스 기준은 자, 여기를 마찬가지로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나눠서 이 라인을 해서 원점으로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파일에 새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설계 파트 3D 제형 부분 파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그래서 윗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이스 사각형을 그려놓고요. 코너 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자, 원점과의 구속을 주는데요. 왼쪽 직선과 세로방 직선과 컨트롤 키 눌러서 원점이랑 중간점 구속을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치수 들어가겠습니다. 가로가 140 그 다음에 세로는 70 피처에 돌출 베이스 10mm 아래쪽 방향으로 베이스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윗면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몸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윗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표시 유형에서 실선 표시를 해 놓고요. 먼저 센터 라인부터 그려 놓겠습니다. 중심선 자, 그리고 사각형 그리기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첫 번째 유형 대충 모양부터 결정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도면에 치수를 확인해 보니까 왼쪽은 60이고요 오른쪽은 높이가 50이에요 만 얘가 이쪽 면이 경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수평에 대한 구속을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짝 털어 놓을게요. 교점을 잡고 이동을 해서 테이퍼지게끔. 자, 그런 다음에 위쪽 가로방향 선과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 그 다음에 중심선 선택해서 대칭 구속. 자,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선에 치수를 주겠습니다. 60
여기 있죠, 60. 그 다음 오른쪽은 여기에 50.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베이스 끝에서부터 치수 5. 자, 오른쪽 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양쪽 사이 거리는 여기 값을 다 더하면 되죠. 37에 5에 20에 10에 13에 15에 15에 15 다 더하면 130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됐고요. 스케치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각 보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스 돌출. 자, 높이는 여유있게 크게 줄게요. 자, 전체 높이에 대한 치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5면 조금 한 20 몇 정도 되겠죠. 근데 여유있게 한 30 높이로 주고요. 어차피 위쪽에서 잘라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구배가 다 5도입니다. 수직한 거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구배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구배 주기 하는데 구배 각도는 5도. 바깥쪽 구배가 해제되어 있으면 안쪽 내측 구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면에 수직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또는 윗면 보기. 자, 그러면 끝부분이 두 줄로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렛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필렛을 하도 되고요. 필렛 하고 가볼게요. 자, 필렛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2-R26을 먼저 하겠습니다. 필렛 반지름에 26을 입력하고요. 엣지 두 군데 선택을 하고요. 자, 뒤쪽은 필렛에 들어가서 R 값이 2-R10입니다. 엣지 두 군데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윗면을 형상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경로도 필요하고요. 단면 프로파일도 필요하고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경로부터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요.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면에 수직하게 바라보기나 정면 보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표시 이용해서 실선 표시로 해 놓겠습니다. 자, 요거 있는 경로를 그려 놓을게요. 자, 명령은 3.5를 시작을 하고요. 유형은 세 번째 3.5. 양 끝점 선택해서 일단은 볼록하게. 자, 다시 끝점에서 맞은편 선택해서 이번에는 오목하게. 일단은 간략하게 원어부터 모양부터 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15에 여기 끝에도 15가 있습니다. 자, 원호상에서 점 그리기. 경로는 약간 삐져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점을 먼저 그려 놓고요. 먼저 이 점과 컨트롤 키 누르고 엣지 선택해서 일치. 오른쪽도 동일하게 점과 엣지 선택해서 일치 구속을 줍니다. 자, 극하고 치수를 줄게요. 자, 원점에서부터 왼쪽 점의 높이가 치수 15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동일하게 바닥 엣지에서 엣지 위쪽 라인에서부터 높이에도 15. 자, 이 두 개 원호는 탄젠트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원호 두 개 선택한 다음에 탄젠트 구속을 부과하겠습니다. 자, 극하고 R가 175.
자,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원호 선택하고요. 반지름 175. 그 다음에 오른쪽은 R값이 180인데 완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정의가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화면을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완전 정의는 안 됐는데 치수가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볼록한 R값 175는 자, 여기서 쭉 보면 여기서 꺾여져 있습니다. 자, 이 원호의 중심점이 원점에서부터 가로 방향에 48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자, 실제는 170은 여기 아래쪽 멀리 있습니다. R값이 커서요. 근데 이제 도면상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 원의 중심점 밑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꺾인 해서 지시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R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도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 이것도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치수 들어가서 원점에서 자, 2호의 중심점까지 가로 방향의 치수가 48 엔터 하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48로 되면 되고, 자, 그러면 경로는 경로 끝점에 대한 이 부분만 일치만 남아 있는데요. 베이스 라인하고 그냥 일치를 시켜 놓을게요. 이 형상보다는 크면 돼요. 일단은 형상 이 지점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베이스랑 일치를 시켜 줄게요. 자, 왼쪽 끝점도 베이스 H랑 선택해서 일치 구속.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되고요. 스케치를 나가겠습니다. 등각 보기를 해 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단면 프로파일을 작업을 할 건데요. 참고로 여기는 기준면을 만들면 경로 따라가서 커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값 유지를 사용하겠다 하면 그래서 베이스 옆에 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면에 수직하게 바라보고요. 또는 우측면 보기 한 다음에 먼저 3점호로 호를 먼저 그려 놓겠습니다. 대충 모양부터 결정하고요. 자, R152 중심점이 어디요? 센터 라인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에 원호의 중심점과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 선택한 다음에 수직 구속을 주면 돼요. 화면을 틀고 나서 원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의 끝점이랑 만나야 됩니다. 끝점 선택하고 일치 구속. 다시 우측면 보기. 자, 호의 양 끝점 선택해서 수평 구속을 줄게요. 자, 솔리드로 잘려져야 되니까 닫힌 형태로 윗부분을 그냥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들어가서 여기서 높이는 형상보다 좀 여유있게 크면 되고요. 여기 치수도 대충 70 좀 크게 그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값은 150R. 그래서 단면 프로파일은 닫힌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케치 저장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스윗컷 명령을 이용해서 잘라내면 되겠죠.
자, 피트 명령에 수익컷을 실행을 합니다. 프로파일은 먼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요, 그래서 기준면을 따로 코에 끝나는 점에서부터 수직하게 기준면을 만들었으면 경로 따라가면 되는데요. 제가 그냥 베이스 요 끝에서 맞췄어요. 자, 그러면 옵션에 기본가 계속 유지로 바꿔 놓으시고 자르면 됩니다. 확인. 자, 핸드폰 윗면 형상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자, 액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포켓팅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극의 높이는 자, 바닥에서부터 즉 베이스 윗면에서부터 14 되는 지점에서부터 큰 사각형은 위로 커팅이 되고요. 작은 사각형은 아래쪽으로 커팅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윗면을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포인트를 클릭해서 위로 드래그해서 당기면 자동으로 참조 형상의 기준면이 실행되고요. 제일 참조는 윗면이 선택되고 거리 값에다가 14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평면 1에서 선택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고 면의 수직 보기나 윗면 보기를 합니다. 자, 표시 유형에서 실선 표시로 먼저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부분 평면도 있는 부분에 사각형 작업을 하겠습니다. 코너 사각형 대충 그려 놓고요. 중심선을 먼저 그려 놓겠습니다. 자, 선 옆에 삼각형 플라이 아웃 버튼 눌러 주시고요. 중심선 들어가서 원점에서부터 수평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안쪽에도 또 사각형 하나 더 그려 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속을 주는데 바깥쪽 사각형의 수평 방향, 가로 방향 두 직선을 선택을 하고 중심선 선택한 다음에 먼저 대칭 구속 실행 취소 대칭 구속을 줍니다. 대칭. 자, 그 다음에 안의 사각형도 위아래 가로 방향 직선과 중심선 선택해서 대칭 구속을 먼저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양쪽 사이 거리는 자, 5에 20에 10이니까 해서 35를 입력하면 되고 세로 방향의 치수는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가운데 있었네. 40. 그 다음에 위치는 37 또는 원점에서는 42. 자, 이 부분에 위치를 좀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들어가서 요게 직선과 사이 간격은 치수가 5mm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20. 이 라인 선택해서 치수 20. 그 다음에 세로는 35고 안쪽 작은 거. 자, 그 다음에 끝에는요 직선이 아니고 라운드 R30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옵션에 보조선으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3.5 들어가서 양 끝점과
위치 정하고요. R값 35 주면 완전 정의가 될 겁니다. 4-R3 필렛은요 솔리드에서 하도 되고 서피스도 하도 되는데, 참고로 얘도 테이퍼져 있어요. 위쪽은 105도 105도. 그러면 여기는 솔리드 필렛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치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로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커팅 작업을 하겠습니다. 돌출 컷. 자, 먼저 선택 프로파일에서 바깥쪽 엣지 라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커팅 작업을 하고요. 방향 전환해서 위쪽으로 커팅 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의 구배를 사용을 할 건데요. 구배 각도는 우측면에서 봤을 때 2-105도고요. 섹션도에서 봤어도 2-105도요. 4개 면이 동일하게 각도가 25도. 25도가 15도 기울어졌죠. 자, 구배격이 들어가서 구배 각도는 15도로 주고요. 그 다음 마침 조건에서는 관통을 해서 포켓팅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쉐이딩으로 해서 봤는데요. 구배가 안쪽으로 구배가 적용된 것 같아요. 자, 얘를 탑에서 봤을 때 바깥쪽 구배가 되면요, 얘가 두 줄로 보여져야 되는데 한 줄로만 표현되고요. 자, 언선 표시로 해보니까 바깥쪽이 또 언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배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컷 돌출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처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방향은 바꿔주고요. 다시 확인하고요. 구배 방향을 바꿔야 되죠. 돌출 방향을 바꿔버렸네요. 자,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구배 방향, 바깥쪽 구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에 수직하게 바라보기나 윗면 보기 하면 이번에 이제 옆에 면이 보여서 두 줄로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또 포켓팅 작업을 할 겁니다. 컷 돌출 1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다시 스케치를 재선택을 하고요. 돌출 컷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택 프로파일에서 영역을 잡았거나 또는 엣지를 잡아주시고요. 윤곽선을 잡고, 자, 아래쪽은 깊이가 얼마 내려가야 되냐면 최종이 베이스 위에서 10입니다. 14에서 10이니까 4mm 포켓팅 하면 돼요. 블라인드 형태에서 거리값 4를 입력을 하고, 참고로 얘는 수직하게 내려갑니다. 굽이 없고 그냥 커팅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자, 버튼 포켓팅은요, 여기에서 하나만 형상을 완성해서 솔리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시작은 바닥에서부터 10일 되는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준면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윗면 선택하고 바로 스케치해도 돼요. 자, 윗면 선택하고 스케치한 다음에 면에 수직에서 바라보고요. 자, 표시 유형에서 실선 표시로 해놓고 이제 타원 모양을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의 타원 그리기, 중심점, 가로, 세로, 대충 모양부터 결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는요, 이 타원의 중심점이 센터 라인에서부터 15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들어가서 원점 하고요, 밑에 타원의 중심점 하고요, 세로 방향의 거리는 15. 그 다음에 위치는요,
자, 여기서도 15인데요. 13입니다. 베이스 안쪽 이 라인에서부터 타원의 중심점까지 가로 방향의 치수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크기 정보는 세로 방향의 두 점을 선택해서 치수가 10.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두 점을 선택해서 치수가 8. 자, 방향에 대한 구속. 양 끝점 선택을 하고요. 수직 구속을 주면, 방향에 대한 구속을 주면 완전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저장하고 나가고 등각 보기를 해볼게요. 자, 커팅 작업해야 되겠죠. 돌출컷. 방향은 바꿔주고요. 마침 조건에서는 관통으로 하겠습니다. 시작은 스케치 평면에서부터 커팅이 이루어지는데, 이 평면에서부터 얼마큼 높이 11 되는 지점에서 커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 항목에서 스케치 평면을 선택하고요. 해서 마침 조건에서 옵셋으로 가고, 옵셋 거리에다가 11, 11 입력하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서 커팅 작업을 먼저 하나만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솔리드에서 선형 패턴으로 배열하면 돼요. 자, 솔리드 피처 명령에서 선형 패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피처에서 원형 포켓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엣지 라인을 이용해서 선택해 주면 되고요. 방향 엣지 라인이 안 잡혀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수는 인스턴스 수는 3개고요. 자, 사이 거리는 15m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라고 입력하고요. 자, 이번엔 방향이 세로 방향이 돼야 돼요. 방향이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엣지를 잡아줍니다. 인스턴스 수는 에서 3, 그 다음에 사이 거리는 15, 자, 이렇게 선형 패턴을 이용해서 패턴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작업을 하면 되겠죠. 섹션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면은 정면 자,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하고 상황별 도구 몸에서 스케치 들어가고요. 면에 수직하게 바라본 다음에 평면 이런 숨기기 표시 유형은 실선 표시로 해서 이 부분 자를 홀을 그려 놓으면 돼요. 자, 원 그리기로 일단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4분점과 4분점을 이용해서 그려주고요. 위쪽 반은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치수 들어가는데 R20의 중심점이 원점에서부터 가로 방향의 치수가 25가 되고요. 세로 방향 치수는 원점에서부터 세로 방향 치수는 36. 그 다음에 원호 크기 R값 20.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저장하고 나가고요. 등각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회전 컷으로 잘라내면 돼요. 자, 피처 명령에 회전 컷 해서 축은 세로 방향에 가로 방향에 이게 선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컷을 해서 360도 회전해서 이 부분 잘라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가 있냐면 필렛만 남아있네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든 라운드는 R1이고요. 자, 일단은 도시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R3, R3, 4-C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필렛 들어가서 3R 필렛을 하는데 위쪽 여덟 군데 먼저 선택할게요. 아이고야. 면은 삭제하고요. 다시 엣지로 잡아주고 엉뚱한 게 삭제가 됐네. 자, 3R 필렛을 먼저 했습니다. 자, 바닥에는 2R입니다. 자, 필렛 들어가서 반지름 2고요. 바닥면 선택해서 여기 2R을 하시면 되고요. 도시는 됐는데 지시가 없으니까 1R이고요. 1R은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3R이 여기에도 3R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 엣지 부분이에요. 필렛 들어가서 3R 필렛인데 여기 엣지 잡고 전체 탄젠트 파급으로 따라가면서 필렛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1R 다 1R로 할게요. 자, 필렛 들어가서 반지름 1이고요. 자, 일단은 면, 여기도 면, 바닥면, 여기도 작아서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바닥 엣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 취소. 자, 여기랑 먼저 바닥면을 버튼에 바닥면을 먼저 할게요. 다시 한번 필렛 들어가서 나머지 구간 여기 있는 면 뭐 하나 빼먹었죠? 바닥 엣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핸드폰 모델링이었습니다.